안녕하세요. 상남자 도담쌤이에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학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고려대학교를 입학한 선배들의 공부법, 공부하기 싫을 때의 대처, 문제집 고르기 등 학업에 대한 팁을 보면서 내담자님의 학업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재학 중인 2학년 유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2학년 타구영이라고 합니다. 공부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3회독하기예요. 무조건. 첫 번째로 읽을 때는 이제 이 교재 내용과 친숙해지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독서하듯이 대충 읽었고, 2회독할 때는 이제 암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읽었고, 마지막 3회독할 때는 이제 이 3회독을 끝내고 나면 내가 이 책 안에서 모르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라고 그림도 그리고 사파도 넣고 도표도 넣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만의 언어로 재집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순행 간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 낼 것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첫 번째 외운 거랑 30번째 외운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영향을 미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야지 나중에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혼란스럽지 않은, 헷갈리지 않은 그런 기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제일 어려워했는데 3년 동안 진짜 혼자임으로 계속해서 쓰는데 정말 최상의 성적을 거둔 인간승리 표본인데 수학 만점? 만점은 만점은 여기 안 있죠. 개념을 가장 먼저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를 못 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던 과목은 국어를 제일 잘했고, 비문학이 되게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냥 문순이 문돌인데 갑자기 이게 생명과학 얘기가 나온다, 막 DNA 얘기가 나온다, 모르더라도 읽으면서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 외울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작가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몇 분 익숙하게 해두면 그 작가 이름만 보고 이 작품은 분명 일제강점기 시기에 무슨 어떤 성향을 가진 거다라는 게 파악이 됐어요. 작품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해석한 능력 자체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영어학원 숙제를 피해가기 위한 영악한 몸부림에서 저의 영어의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접두사, 접미사, 어원 같은 걸 파악을 해두면은 연계해서 외우면 되게 재밌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 일단 답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답지. 중요하죠. 문제집은 솔직히 해설이 좀 잘 돼 있는 거, 내 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마냥 잘 돼 있는 거 추천받아서 사기보다는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 되게 편한 거, 그런 거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집에서 해설이나 개념보다 문제의 비중이 큰 문제집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한 번 할 때 좀 집중을 많이 했죠. 저는 공부와 휴식이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공부할 때는 한눈 팔지 않고, 마찬가지로 쉴 때는 공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쉬고. 공부하기 싫을 때 저는 사실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예인 분들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덕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 내가 공부해서 꼭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덕질을 마음껏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힘들 때마다 우리 오빠들 영상 한 번씩 보면서 그래, 보러 가겠어 라는 마인드로 다시 한 번 보고 접고 다시 공부하고 정말 저를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그래도 너무너무 하기 싫고 삶이 지친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노래라는 게 음성이고 국어랑 영어는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수학은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해도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망쳤을 때 제일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시험 네, 아직도 기억나요. 2017년 4월 모의고사였어요. 사설 얼마나 모의고사였는데 상처했으면. 그때 아마 수능 앞두고 이제 시험을 망쳤어요. 그때 망쳐가지고 고3이셨나요? 네, 고3이었죠 그때. 우울하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오늘 야탁 째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와. 진짜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제 나가서 뭘 했다 이거 좋았다기보다는 그때 그냥 쨌다라는 게 되게 기분 좋아서 기분 전환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시험 하나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나고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좀 방법을 몇 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교무실에 가시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연구용으로 받는 문제집이 진짜 많아요. 조금 예쁨 받는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문제집을 주세요. 문제집을 뭐 한두 권 주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온 시리즈를 그냥 통째로 다 줘. 맞아, 맞아. 선생님 어차피 안 보거든. 그런 거를 받거든. 그래서 저도 그냥 저 정말 순수하게 갔는데 주셔가지고 인강 패스를 사면 요즘도 환급을 해주나요? 해줄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데에서 300% 스카이를 가면 300% 환급을 해줘가지고 60만 원을 결제했는데 받은 건 12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할 걸. 나도 안 했는데. 이게 창조 경제라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환경이 잘 조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꿈 드림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교나 학업 복귀나 취업이나 자격증 획득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그런 데를 통해서 알아보고 아무튼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지? 알지? 사실 학업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제대로 이뤄낸다면 이제 여러분은 인생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한 어떤 좋은 선행학습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큰일이 닥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처럼 강박관념은 가지지 말고 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그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 인생을 미래를 위해 조금 희생한다기보다는 조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학교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시고 내 거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학생들이 들려주는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 학생들이 제안한 공부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것처럼 능동적인 태도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담자님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목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세워가는 것이 좋답니다.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시청한 솔로봇 학업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찾아와 고민글을 적어주세요. 카운슬러 선생님이 답장을 드린답니다. 답장은 솔로봇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